대한민국의 위상은 세계적입니다. 어릴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서 더 절실하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한류 드라마, K-팝, BTS, 봉준호, 김연아, LG, 삼성 전부 다 우리를 설레게 하는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더구나 코로나19를 대체하는 우리나라 K-방역 모델은 세계의 방역 표준 길잡이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하여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위상은 이제 세계적입니다. 얼마 전 님을 위한 행진곡이 홍콩에서 울려 퍼진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처음에 이것도 단순히 한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홍콩뿐만이 아니라 해외 각지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이 노래는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서만 부르는 국제적인 노래이고 진영에 따라서 애써 무시하고 외면하는 그저 그런 노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이 곡 님을 위한 행진곡에 관한 13가지 사실을 알아보겠습니다. 팩트 1. 님을 위한 행진곡은 어떤 노래인가요? 노래에 관한 구체적인 스토리나 동기는 무엇인가요?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시민군으로 활동하다가 전남 도청에서 계엄군 총격에 희생된 윤상원 씨와 노동운동을 하다가 그보다 1년 전에 돌아가신 동료 박기순 씨와의 영원 결혼식에 사용된 축가였습니다. 팩트 2.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만든 노래인가요? 광주시 우남동 소설가 황석영 씨 집 2층 거실에서 광주 문화운동가들이 모여서 만들었습니다. 가사는 제야운동가 백기환 씨의 시 맷비나리를 소설가 황석영 씨가 다듬었고 작곡은 당시 전남대학생 김종률 씨가 했습니다. 녹음을 할 때는 밖으로 소리가 새 나가지 않게 창문에 두꺼운 군용 담요를 덮어 씌우고 몰래 조심스럽게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원본 테이프에는 개 짖는 소리도 들리고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도 들린다고 합니다. 이날이 1982년 2월 20일입니다. 팩트 3. 님을 위한 행진곡은 몇 개 나라에서 불려지고 있나요? 대략 10개국입니다. 먼저 중국입니다. 중국 베이징 외곽 농민곡 마을에서 노동 자창가란 곡으로 번역돼서 불렸습니다. 두 번째 대만입니다. 대만의 경우 커정농이란 사람이 한국에서 노동운동을 할 때 이 곡을 알았고 대만으로 돌아간 후에 전파되었습니다. 홍콩은 1982년 안젤라 웡, 현 홍콩 중문대 교수가 서울 아시아 기독교 청년 모임에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홍콩으로 돌아가서 마치 포 러브로 번역해서 불렸습니다. 일본도 홍콩처럼 서울 아시아 기독교 청년 모임에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되었고 이후 일본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비슷한 동기로 호주,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키스탄, 미얀마, 말레이시아 등 대략 10개국에서 영어와 그들의 언어로 번역된 곡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국과 일본에서까지 이 노래가 불려진 것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 노래가 민주진영의 애국가로 불리고 있으며 이 노래로 국제적인 민주정신을 연대하는 역할까지 하는 증거입니다. 팩트 4. 많은 나라에서 사랑을 받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곡은 단순한 고에 그쳤던 이전의 노래들에 비해서 기승전결의 구조가 또렷하면서도 서정성과 문학성까지 갖춘 명곡입니다. 거기다 죽음을 불사하는 투쟁 현장에서의 체험적 리얼리티가 있어서 더 공감하고 더 사랑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시각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앞선 광주의 문화운동가들의 역량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저항을 했던 광주 학생운동의 정신이 이어지는 광주만의 특별함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팩트 5. 우리나라 애국가를 바꾸자는 말도 있던데 그것은 어떤 논리인가요? 그 원인은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에 있습니다.
아닉테 씨가 일제 강점기 당시 베를린과 유럽에서 나치와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여러 행적이 약 10년 전에 드러나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출생지를 평양이 아닌 도쿄로 속이고 이름도 에키타이 안으로 개명해서 유럽 첩보 총책인 일본인 에하라의 수하에서 특수공작원으로 활동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팩트 6. 아닉테의 구체적 친일 행적은 어떤 것이 있나요? 대략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1938년 일본 천황 즉위식 축하 작품으로 에텐라쿠라는 곡을 작곡해서 여러 차례 연주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해방 뒤에 더 이상 이 곡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1959년에 강천성악으로 공명을 바꿨습니다. 둘째, 그는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곡 대일본 축전과 만주 환상곡을 작곡한 사람입니다. 이 곡을 1942년 9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만주국 건국 10주년 경축음악회에서 연주하고 지휘를 하였고 비인과 로마를 무대로 같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셋째, 1943년 7월에 아닉테는 나치 정부의 제국음악원 정식 회원이 되었고 회원 번호는 RKKA115입니다. 그 개인의 역사관이나 민족관은 자유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으로 귀화하고 살면 잊혀졌을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닉테가 어떤 이유에선지 민족을 이끄는 애국자로 둔갑되었고 애국가 작곡가로서 지금까지 추앙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추앙이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이 헝가리에서 활동하는 그 근거 자료입니다. 이 영상에는 일본인 지휘자 에키타이 안으로 선명하게 표시된 자막이 뜨고 무대에는 커다란 일장기와 헝가리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팩트 7. 그러면 아닉테의 친일 반민족 행위에 어떤 대처를 하고 있나요?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아닉테를 친일 명단에 올려놓았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회 행사에서는 애국가를 거부하고 독립운동가를 부르는 것으로 대체하였습니다. 팩트 8. 그러면 애국가의 작사가는 누구이고 어떤 인물인가요? 정확하진 않지만 윤치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윤치호 역시 친일 행적이 많은 인물입니다. 그의 일기 두 가지만 보시면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윤치호의 일기 1920년 7월 26일 우리가 일본인들을 함부로 경멸할 자격이 있는가? 우리 입장에서의 최선의 행동은 일본인들의 뛰어난 자질을 가능한 한 많이 배우고 모방하는 것이다. 윤치호의 일기 1939년 7월 3일 우리는 일본인들 같이 뚜렷한 책임감과 공독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협동심과 정직성이 요구되는 사업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친일파이고 확실하게 조선을 멸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팩트 9. 애국가를 대신하는 곡으로 아리랑을 쓰거나 새로운 곡을 만들자는 말도 있습니다. 아리랑도 의미가 있고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슬프고 감상적이어서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을 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애국가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곡을 새로 얼마든지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애국가의 자격은 국민과 함께하는 역사와 사연이 있는 곡이었으면 합니다. 팩트 10. 애국가란 그리 쉽게 바뀌는 게 아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국가를 마음대로 바꾸냐며 반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답을 하실 건가요? 그것은 우리가 전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의 오류라고 합니다. 국가를 바꾼 적이 없는 나라가 더 적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국가를 7번 바꿨습니다. 루마니아, 오스트리아는 5번 바꿨습니다. 미국, 이탈리아, 중국은 2번 바꿨습니다. 한국, 인도, 멕시코, 일본만 그대로입니다. 일본은 아직도 천황을 숭배하고 정치적으로 미개한 나라니까 그렇다 치고 인도는 타고르라는 인도 성인이 쓴 원곡이 너무 훌륭하다고 합니다.
멕시코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애국가를 공모해서 선정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참 특별합니다. 침략국에 충성한 사람의 작곡과 작사를 그대로 끝까지 지키는 세계 최강의 의리파는 우리나라뿐입니다. 팩트 11. 니물련 행진곡은 애국가가 되기에 너무 선동적이고 편향적이지 않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국가가 더 혁명적이고 더 투쟁적입니다. 이들 국가의 가사 내용은 민주주의를 위한 혁명 또는 식민지로부터 벗어나려는 피 흘린 투쟁 정신을 담아서 더 자극적이고 더 선동적인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가는 1812년 영국군과의 메릴랜드 맥케니 요새 전투의 모습을 그대로 담은 노래를 바탕으로 곡을 완성했습니다. 프랑스의 국가는 프랑스 혁명 직후 오스트리아와의 전쟁 중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싸우는 마르세유 의용군이 부른 노래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미국 성조가의 가사를 보시면은 Their blood has washed out their foul footsteps pollution. 그들의 피로 그들의 더러운 발자국을 씻어내었노라입니다. 얼마나 자극적인가요? 프랑스 국가에 있는 가사 내용은 더 섬뜩합니다. 그들이 우리 바로 곁에 왔다. 너희 조국, 너희 처자식의 목을 베기 위해서 무기를 들어라 시민들이여 무리를 만들어서 나가자 나가자. 이렇게 격렬하고 자극적인 표현이 프랑스 국가에 있습니다. 이 곡이 지금의 프랑스 민주정부가 탄생한 당시 정황을 생생하게 전달해주는 노래입니다. 그러면 니물련 행진곡 가사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들으시는 것처럼 니물련 행진곡의 가사는 미국이나 프랑스의 국가의 가사와 비교해도 훨씬 더 문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숭고합니다. 그리고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팩트 12. 이 노래를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왜 그런가요? 이 노래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려는 신군부에 저항하는 광주 시민의 노래입니다. 그들은 당시에 광주 사태라 하였고 민주운동가들을 폭도라 하고 모든 방송을 차단해서 그들을 매도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이 노래가 정상화되고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불려지고 있는 사실이 정말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주화가 되어서 이 곡을 반대하고 탄압했던 분마저도 일부는 사과하고 그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참여하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팩트 13. 니물련 행진곡을 반대하는 구체적인 논리는 무엇인가요? 반대 논리 1. 북한의 손때 묻은 노래이다. 아닙니다. 600명의 북한 무장 공비들이 광주에 침투해서 만든 광주 폭도설은 이미 법원에서 허위사실로 처벌까지 받은 거짓말입니다. 반대 논리 2. 1980년 5월 18일 당시 시위 현장에서 불려진 바가 없다. 그래서 실제 이 곡은 5.18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노래는 5.18 때 희생된 사람들의 혼을 위로하는 영원 결혼식에 바쳐진 노래입니다. 그 발생 동기는 바로 5.18 참상 때문입니다. 그래서 5.18을 기념하는 민주운동가가 되었습니다. 반대 논리 3. 가사에서 님이란 김일성을 지칭하고 있으며 새날이란 사회주의 혁명의 그날을 말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희생된 열사를 님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말입니다. 앞서서 나가니 산자에 따르라. 이런 뒷후렴구가 있습니다. 그 귀절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나 북한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애국가는
우리 국민의 자존심입니다. 태극기와 함께 애국가가 연주되면 가슴 뛰는 감동과 눈물이 함께하는 우리 국민의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작곡가 안익태 씨와 작사가 윤치호 씨의 충격적인 친일 행적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침략자 일본에게 영혼까지 바친 부역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나온 애국가는 처음부터 많이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애국가의 길은 두 갈래입니다. 그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애국가에 애정을 가지고 있으니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국가가 오염된 줄 알지만 매년 현충일마다 애국가를 그대로 연주하고 우리나라 선열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라나는 어린이에게도 작곡가 안익태의 포장된 공적을 그대로 가르치고 존경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이것에 동의하기 어렵고 불편하시면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프랑스처럼 국가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일 잔재를 청산하고 대한민국 국격과 위상에 맞는 새로운 곡을 선정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곡을 국가로 선정해야 한다면 그 곡은 님을 위한 행진곡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님을 위한 행진곡은 이미 세계적이고 파급력이 높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상징이면서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 내용에 반대를 하는 이유는 1000가지 만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찬성하는 이유도 1000가지 만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미 하석태 교수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애국가로 하자는 내용으로 국민청원까지 넣은 상태이고 벌써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은 한신대 이혜영 교수, 문화평론가 강헌, 그리고 각계 인사들의 의견과 제 생각을 정리하였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의 문화예술 강국이 되는 것을 꿈꾸는 작가 이철이었습니다. 상자여 따르